적도의 안데스는 적도 가운데 가장 평범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도라는 뜻의 나라 에콰도르에서는 태양과 가까울수록 더 추워집니다. 침보라소 산의 정상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가장 멉니다. 약 6,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적도 부분이 더 부풀어 있어 실제로 에베레스트보다 약 2,000m나 더 높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더위와 추위가 부딪힙니다. 태양과 얼음의 전장, 파라모입니다. 인디오 원주민들은 이 척박하고 차가운 사막을 파라모라 부릅니다. 파라모를 지나 4시간의 산행 끝에 산 정상 부근에 도착한 우슈카 씨. 그는 적도에서 50년째 얼음을 캐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쌓여 얼어붙은 땅속 만년설. 아주 오래전부터 인디오들은 이곳 침보라소에서 얼음을 캐며 살아왔습니다. 산에서 캐낸 얼음은 마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적도의 이 얼음 덩어리들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생기면서 얼음을 캐는 사람들은 사라져갔습니다. 우슈카 씨는 마지막 남은 적도의 얼음 장수입니다. 높은 산이 만들어내는 냉기와 태양의 열기 사이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적도의 마지막 얼음 장수는 떼어낸 얼음 덩어리를 운반하기 좋은 크기로 다듬습니다. 이 얼음 한 덩어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정도입니다. 적도는 대부분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매일 여름과 겨울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땅도 변하고 있습니다. (2500만 년) 전 남아메리카판과 나즈카판이 부딪히면서 남미의 한 구석에서 거대한 융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1cm씩 올라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긴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낯선 적도의 환경에도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타의 일종인 비쿠냐는 파라모의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한 동물입니다. 파라모와 같이 메마르고 건조한 고산 사막에서는 냄새가 중요한 흔적이 됩니다. 파라모의 늑대, 로보입니다. 6,000m 고산지대에서 벌어지는 추격전. 비쿠냐는 파라모 최고의 단거리 선수입니다.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숨 쉴 때 마시는 산소량은 해안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쿠냐는 적은 산소 속에서도 어떻게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적혈구가 크기는 작지만 사람보다 2배나 많아 빠르게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삶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수직으로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와 산에서부터 오는 냉기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파라모 바로 근처엔 인디오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인디오 소녀 카르멘도 이 척박한 태양과 얼음의 전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디오와 양은 서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양에게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두꺼운 털실을 얻고 양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루 종일 영하 5도인 침보라소 정상에서 2,000m를 내려갈 때마다 10도씩 따뜻해집니다. 산 아래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아마존강 상류 밀림, 생명의 땅입니다. 지구 면적의 5%도 채 안 되는 적도에는 전 세계 동식물의 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풍부한 강수량과 많은 일조량은 수많은 생명을 키워왔습니다. 적도는 생명의 시작이며 그 진화의 연결고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적도의 안데스는 생물종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합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진화하고 때론 싸우며 또 하나의 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녀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벌새입니다. 벌새는 아메리카 대륙에만 서식하는 새로
약 320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반 이상이 이곳 에콰도르에 삽니다. 벌새의 날개짓은 1초에 20회 이상, 꿀벌보다 많습니다. 10g도 안 되는 몸으로 이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긴 혀로 쉴 새 없이 꿀을 빱니다. 벌새의 비행 능력은 고개 수준입니다. 뒤로도 날 수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적도는 벌새들의 낙원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고 1년 내내 태양이 보살피는 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태양이 키우는 벌새. 숲 한 구석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어미는 보통 2주에서 3주 동안 알을 품습니다. 적도는 신들의 정원입니다. 또한 생물 진화의 야외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이 또르뚜가라고 부르는 육지에 사는 거북입니다. 뭔가 다가옵니다. 코뿔소? 꼭 만화영화 주인공처럼 생긴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타피르입니다. 타피르의 코는 자라다만 코끼리 코같이 생겼고 등에는 말갈기처럼 생긴 털들이 짧게 나 있습니다. 앞발굽은 4개인데 뒷발굽은 3개밖에 없습니다. 인디오들은 이 불완전하고 원시적인 타피르를 보고 신이 만들다만 동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저지대 열대우림에서 고지대의 안데스산 정상까지의 기후는 적도에서 북극으로까지 이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도의 태양처럼 안데스의 땅속도 뜨겁습니다. 지각이 부딪히며 생기는 압력과 마찰열로 땅속 바위는 녹게 되고 고온의 마그마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전 폭발한 퉁그라와 화산. 이처럼 안데스에는 지금도 새로운 산을 만들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화산들이 많습니다. 화산 바로 아래 해발 3,500m 지역은 태양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습기가 가득합니다. 이곳은 날씨가 따뜻해서
동식물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서식처 중 하나입니다. 마치 안경을 쓴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경곰이라 부릅니다. 안경곰은 사람의 지문처럼 저마다 독특한 형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안데스에서만 사는 유일한 종으로 안데스 곰이라고도 합니다. 안경곰은 주로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18,000종의 식물들이 있는 이곳은 안경곰에게는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안경곰은 다른 곳에 사는 곰들과는 다르게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적도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없고 늘 먹이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적도의 태양을 피해 낮에는 동굴이나 그늘에서 꼭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오후 늦게나 이른 아침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태양과 계곡이 만들어내는 바람은 안경곰의 보금자리를 지나 산 경사면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바람의 주인은 안데스 콘도르입니다. 안데스의 상징. 절벽 바위 틈에는 안데스 콘도르의 둥지가 있습니다. 5개월 된 새끼 콘도르는 아직 날 수가 없지만 어른이 되면 6,000m 이상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잉카 제국의 인디오들은 콘도르를 태양의 전령사로 여기며 경외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모습을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컷이 돌아왔습니다. 수컷은 닭벼슬처럼 머리 위에 돌기가 나 있습니다. 수컷은 입을 벌려 목 안에 가져온 먹이를 새끼에게 줍니다. 바로 뒤이어 암컷이 돌아옵니다. 부모는 1년 가까이 새끼를 돌봅니다. 사냥을 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사체만 먹는 콘도르는 새끼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2, 3일간 둥지를 떠나야 하는 고된 여정도 참아냅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보통 50년을 삽니다. 죽을 때까지 짝은 단 하나, 일부 일처로 2년에 한 번씩 알을 낳습니다. 또다시 먹이를 구하러 떠나는 콘도르 부부.
거친 계곡에서도 새끼를 기르는 야생의 모성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안데스의 전설을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얼음의 전장. 우슈카시는 여전히 차가운 칼바람과 적도 태양의 열기 사이에 있습니다. 큰 얼음 덩어리를 6조각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풀로 싸면 얼음을 녹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적도의 마지막 얼음 장수. 매일같이 오르던 이곳을 이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올라옵니다. 우슈카시의 삶은 적도의 안데스만큼 혹독합니다. 이제 그를 지켜보는 것은 파라모의 동물들과 시린 바람, 그리고 태양뿐입니다. 태양의 열기가 구름에 막히면 적도의 안데스는 겨울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추운 곳에 사는 벌새, 에콰도리안 힐스타. 이 벌새의 둥지는 열대 지역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힐스타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땅 틈새에 둥지를 만듭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태양이 차가운 대지를 정복합니다. 태양의 기운에 진 눈과 얼음은 많은 생명들을 적셔줍니다. 이 물은 인디오들에게도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카르멘도 대자연의 순리를 배워갑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그들에겐 자연과의 호흡이자 조화입니다. 흙으로 벽을 쌓고 풀로 지붕을 엮은 집. 이렇게 인디오들의 삶은 모두 자연에서 시작합니다. 인디오처럼 비쿠냐는 고산 사막,
파라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수컷은 10마리 정도의 암컷 무리를 이끕니다. 침입자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고 영역을 지키는 게 수컷의 역할입니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무리의 암컷을 차지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던 다른 수컷들입니다. 무리의 수컷은 필사적으로 침입자들을 막아냅니다. 수컷은 자신의 무리를 지켰습니다. 비쿠냐의 적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적도의 태양이 물러나면 이곳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쿠냐는 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하룻밤 동안의 작은 빙하기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디오들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온기를 나눕니다. 이곳에선 작은 온기로도 삶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와 언니, 동생, 그리고 사촌까지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입니다.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감자 스프 한 그릇으로 추위와 허기를 달래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고산지대 인디오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카르멘도 엄마와 아빠가 그랬듯이 대자연의 추위와 척박함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 밤, 산 아래 적도의 열대우림은 보다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이곳의 인디오들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칠라 부족의 고유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영혼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가다듬는 오래된 풍습입니다. 사칠라 부족의 무속인은 사람들에게 맑은 기운을 불어넣으며 신과 인디오들의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끝나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같은 적도지만 산 위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쌓입니다. 적도의 두 얼굴. 태양이 떠오르며 하룻밤의 빙하기가 끝나갑니다. 태양과 얼음의 전장 안데스. 첫 태양빛이 얼음을 베어버립니다. 태양은 파라모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비쿠냐들에게는 운 좋게도 파라모에서의 겨울은 하룻밤뿐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 매일 밤 영하 6도나 되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쿠냐의 털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진화해 온 것입니다. 잉카 제국 당시에도 비쿠냐의 털은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파라모의 식물도 비쿠냐처럼 털이 열기를 유지시켜줍니다. 효율적인 이 털은 식물의 바깥보다 안쪽을 7도 이상 따뜻하게 합니다. 잎도 작고 단단해서 강한 바람과 추위로부터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태양은 적도와 직각으로 위치해 지구의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열기를 전합니다.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더 짧고 투과량도 많아 적도의 자외선은 극지방보다 수천 배나 강합니다. 이곳의 동식물들은 털옷이 있어 안전합니다. 늦은 아침이 되면 태양은 구름을 완전히 제압하고 불과 몇 분 만에 한여름의 날씨가 됩니다. 하지만 또 구름이 태양의 열기를 가로막아 몇 분 만에 영하의 날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도의 안데스는 극한지대입니다. 카르멘은 엄마와 함께 소젖을 짜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엄마는 카르멘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적도의 안데스에서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이 구름을 만드는 것은 산 아래 열대우림의 많은 습기와 뜨거운 적도의 태양입니다.
이곳 열대우림엔 인디오들처럼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바로 입군개미입니다. 주로 남미의 열대우림에 사는 이 개미는 자신의 몸보다 무려 20배나 무거운 잎도 들어 옮길 수 있습니다. 입군개미는 사람처럼 농사짓기를 합니다. 나르는 잎들은 식량을 재배하는 데 중요한 거름이 됩니다. 입군개미의 버섯 농장입니다. 잘 나온 잎들을 더 잘게 잘라 종이에 펄프처럼 만든 후 효소가 듬뿍 담긴 배설물에 섞어 버섯을 기릅니다. 개미들은 버섯으로부터 단백질과 당분이 풍부한 균사체를 얻습니다. 입군개미는 고도로 조직화된 농장의 주인입니다. 한쪽에선 개미들이 잎 조각이 아닌 흙 나르기에 열중입니다. 버섯 농장을 확장하기 위해 경지 정리를 하나 봅니다. 그럼 잎 조각들은 어디서 구해오는 걸까요? 입군개미는 가위처럼 생긴 강력한 턱으로 잎을 잘라 나릅니다. 적도 열대우림 최고의 재단사입니다. 이 개미들은 지구상 가장 크고 복잡한 동물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큰 개미의 집은 지름이 80m에 이릅니다. 적도의 열대우림은 소리 없는 전장이기도 합니다. 울창한 숲에서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받기 위해 식물들은 진화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높은 나무에 아예 붙어 살기까지 합니다. 적도의 태양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열대우림부터 안데스 산맥까지 널리 분포하는 검은머리 콘도르.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은 순환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적도도 대자연의 일부입니다. 적도 생명의 원천은 태양과 구름이 만들어냅니다. 이 비는 더 많은 생명들을 싹 틔우고 울창한 숲을 키워 지구의 건강한 허파를 만들어갑니다. 태양의 전령사. 태어난 지 9개월이 갓 지난 어린 콘도르입니다. (3m의) 날개를 가진 콘도르는 육지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적도의 태양은 안데스 콘도르의 둥지입니다. 태양의 열기는 상승 기류를 만들어 안데스 콘도르를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적도의 안데스는 기후만큼이나 특별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라모에는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 때문에 나무 한 그루조차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적도의 얼음 장수 오슈카시는 척박한 이 땅을 다시 찾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얼음을 쌀 풀을 베기 위해서입니다. 오슈카시는 추위와 싸우며 1시간 동안 풀 베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태양과 얼음의 전장으로 향하는 우슈카 씨. 그에게 이곳은 생명의 땅입니다. Vamos pregunto a Casqueví, al Consuelo. Onde Antonio? 인디오 소녀 카르멘도 Pero breve. 언젠가는 이 땅의 소중함과 대자연의 고마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영하의 기온과 폭염이 공존하는 적도. 적도에서 안데스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적도는 지도의 선, 그 이상으로 강력한 대자연의 힘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만년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경곰이 살던 숲에서는 나무들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산 아래 유전 개발까지. 에콰도르에서는 매년 제주도 면적만큼의 숲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도의 심장은 조금씩 도련해지고 있습니다.